안녕하세요. PTS 친구 여러분, 모두 별일 없으시죠? 혹시 메타인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메타인지는 병자병법 3-1편 8가지 능력치를 통해 상대를 파악하라 에서 나오는 능력치인데 8가지 능력치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능력치이기도 합니다. 원래 메타인지와 자기 객관화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1부 메타인지를 키우는 미친 솔루션 나에게 물어본다, 2부 자기 객관화 능력을 키우는 미친 솔루션 너에게 물어본다, 이렇게 2개의 영상들로 제작했습니다.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메타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생각을 더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저만의 솔루션을 말씀드릴 테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메타인지를 키우고 싶으면 나에게 물어본다. 2. 자기 객관화 능력을 키우고 싶으면 너에게 물어본다. 메타인지는 1970년대 발달 심리학자인 존 프라벨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로 자신의 생각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하여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 발견, 통제하는 정신작용으로서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 생각하여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자각하는 것과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하며 자신의 학습 과정을 조절할 줄 아는 지능과 관련된 인식이라고 합니다. 메타인지는 단순하고 명확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좀 복잡해서 우리 같은 범인들은 이해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식,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인지와 인식은 개념이 조금 다르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같은 개념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타인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메타는 접두어로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사이에, 뒤에, 다음에, 넘어서를 의미한다. 인지,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암, 즉 메타인지는 인지를 넘어서는 능력이죠. 어떤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능력, 내가 인지하는 것에 대해 인지하는 능력, 내 인지 과정을 한 발짝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능력. 머리 아프네요. 결국 메타인지는 올바르게 인지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할까요? 통찰, 현실 파악, 자기 객관화 등 모든 사고의 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오감으로 인지하든 어떤 생각을 했든 시작은 항상 인지부터 하고 전략을 세우든 행동을 하든 하잖아요. 즉 인지는 시발점이고 그 시작은 올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줄이고 온전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올바르게 인지하려면 메타인지를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온전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재석 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유재석 님의 말씀처럼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인지하고 행동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메타인지가 떨어지면 문제가 발생해도 올바르게 인지하지도 못하고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즉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시작조차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염증에 대해 아시나요? 염증은 생체 조직이 손상을 입었을 때 체내에서 일어나는 방어적 반응입니다. 염증은 외상, 화상, 세균 침입 따위에 대하여 몸의 일부에 충혈, 부종, 발열, 통증을 일으키는 증상입니다. 염증의 염은 불화, 2개로 이루어진 글자인데 쉽게 설명하면 내 몸에 전쟁이 나서 전쟁터가 된 내 몸이 불바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염증에는 급성 염증과 만성 염증이 있는데 어떤 염증이 더 위험할까요? 개인적으로는 만성 염증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인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급성 염증? 그것도 상당히 위험하죠. 그런데 바로 티가 나잖아요. 인지하잖아요. 즉각 대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성 염증은 인지를 잘 못합니다. 만성 염증은 혈관을 떠돌아다니면서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우리는 매일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이 음식들이 내 몸을 만성 염증 상태로 만들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인지를 해야 식단 관리를 하든가 병원을 가든가 하겠죠. 말 나온 김에 장 누수 증후군 관련 얘기도 짧게 해보겠습니다. 이래서 만들어진 글루텐이 장에 들어왔을 때 소장에서 조눌린이라는 물질의 생성과 분비를 유발합니다. 장관 점막 세포 사이가 결합이 촘촘해야 되는데 느슨하게 만들어서 장 투과성이 증가합니다. 새는 장, 줄줄 새는 배관,
스프링클러 설비 아시죠?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에는 물이 차 있죠. 겨울이 되면 물 부피가 커지면서 배관이 파손되면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누수되다 천장 판넬이 버티는 한계점에 이르면 결국 한 방에 꽉꽉꽝 폭포수 터지죠. 알람 밸브 작동하고 사이렌 울리고 대합실은 물바다 되고 내 머릿속도 물바다가 됩니다. 초반에 인지했으면 이런 대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수동 조치의 중요성이 여기서 또 나오네요. 이처럼 올바른 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병자병법에서 제가 강조한 세 가지 주요 능력치는 무엇이었죠? 바로 센스, 직무 역량, 메타인지였죠. 이 중 직장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치는 무엇일까요? 물론 세 가지 능력 다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여기가 직장이다 보니까 직무 역량이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직무 역량의 핵심 개념은 문제 해결 능력이었죠. 문제 해결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 처음 시작되는 계기, 시발점. 정답은 메타인지죠. 지난 경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범인이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경험은 성장하기 위한 재료일 뿐이고 온전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아 성찰 등의 피드백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메타인지를 발휘해야 문제를 올바르게 인지하고 그 다음 분석하고 전략을 세웁니다. 그 다음 실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까지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메타인지는 문제 해결의 시발점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메타인지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일까요? 다행스럽게도 메타인지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IQ와는 다르게 후천적인 교육, 훈련으로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메타인지는 뇌 구조와 관련이 깊은데 우리의 뇌는 자극과 환경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교육, 훈련을 통해 메타인지는 누구나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우리 뇌 구조 발달은 초등학교 시기에 거의 마무리된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뭔 개소리야! 우리는 메타인지를 기르는 최적의 시기를 놓쳤다는 말이죠. 그럼 포기해야 할까요? 여기서 포기하면 BTS 어벤져스라고 할 순 없죠. 포기는 배추 셀 때 하는 거잖아요. 왜 이러는 걸까요? 최적의 시기는 놓쳤지만 우리도 메타인지를 충분히 키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메타인지는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사실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보면 메타인지 키우는 방법은 많이 나옵니다. 그중 많이 알려진 방법은 바로 글쓰기입니다. 많은 책과 연구 자료에서도 글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글쓰기 정말 훌륭한 방법입니다.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글쓰기가 메타인지를 키우는 최고의 솔루션이라는 사실은 여러분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저를 포함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PTS 친구들 중에 몇 분이나 글을 꾸준히 쓰실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저만의 솔루션을 말씀드릴 테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저만의 메타인지를 키우는 미친 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라고 지금까지 길게도 얘기했네요. 여러분, 나에게 물어보세요. 헛소리 하지마 임마. 실전 예시 영상을 끝으로 오늘 메타인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자기 객관화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무지렁이 친구들아. 오늘 회의에 앞서 몇 가지 안내를 하고 시작할게. 화면 예절들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 즐거운 회의 함께 만들어 가자. 자, 그럼 회의 시작한다. 각자 생각을 말해줘. 이번 무지렁이 핸드폰 하지 마라. 시발 새끼들이. 일번 무지렁이 드럼 치지 마라. 이 씨발 새끼들. 니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들에게 조별 과제를 주겠다. 직무역량, 심신단련, 처세술 관련 병법서를 올해 안에 PPT로 다 만들어라.